자,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문학이라는 것 자체 항상 뭐부터 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항상 준비가 돼야 될 건, 그렇죠.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아이고, 안 올라가. 자, A에서 이 중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설명을 찾아 쓰라고 되어 있죠. 분류형 계산 문제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겠지요. 자, 바로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지도학습, 니은은 비지도학습, 디귿은 강화학습이에요. 근데 앞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EBS에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해 드릴게요. 어차피 길만 안 보잖아요. 자, 기계학습에 대한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고요.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을 주고 학습함으로써 스스로의 규칙을 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나와 있고 여기는 첫 번째 단락 다시 확인할게요. 첫 번째 단락은 기계학습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분류로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찾게 된다면 정의 나와 있어야죠. 지도학습은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로 하는 패턴이 있다. 미안, 여기서 봐야겠죠.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알고리즘이라든가 KNN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입력에 해당하는 발암축과 출력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화학습입니다. 바람축 핸드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이야기하죠. 강학습의 환경은 에이전트가 처할 수 있는 상태, 각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 그리고 보상으로 정의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참아 주셔야 되는데 이걸 기억합시다. 비문학 크기 세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정의를 찾아 주셔야 됩니다. 방금 정의하고 바로 찾을 수 있죠. 두 번째, 분류. 특히 비문학의 약술에서의 분류는요. 반드시 문제랑 관련이 있다 보셔야겠고요. 세 번째, 인과에 관한 내용들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 세 가지를 메인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자, 기억은 지도였고 니은은 비지도, 디귿은 강화인데 기계학습 학습 방법. 자, A는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해당한다 봐야겠죠. 기계학습이니까요. 자,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걸 찾는다고 뭐였습니까? 우리 기억, 지도학습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 그쵸? 거리 역시 이거 지도도 되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비지도 역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이야기했다 볼 수 있어야겠지요. 자, 누적 보상을 최대한 행동 패턴을 이야기한다. 자, 이건 뭐 있었습니까? 우리 그렇죠. 강화학습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경우의 수가 기하수도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거 뭐 있어? 지금 기억 A, B, C 다 들어갈 수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니은 B지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A, A 그쵸? A하고 C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강화학습 들어가는 거 그렇습니다. A하고 D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좀 주의 있게 봐주세요.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C와 D에 들어갈 내용인데 KN 분류 알고리즘 뭐 있었어요? 우리 이거 그쵸? 지도였죠. 평균군집합 뭐였습니까? 비지도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단점을 찾으래요. 자격하세요. 약술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새로운 걸 질문하지 않아요. 본문에 있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지금 살짝 건너갔지요. 지도학습 쭉 설명하다가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며 거리 기반의 직관성을 가능한 점이다. 하지만 단점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문장이죠. 들어올 때마다 기존 데이터 거리를 계산해 분류하는 단점이 있다. 자, 여기는 당연히 첫어절과 끝어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쓰셔야 되겠죠. 틀리면 안 됩니다. 왜?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정해진 거 그대로 적어줄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K평균의 단점 역시도 나와 있죠. 군집의 개수들 개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내용들도 올려주셔야겠지요. 자, 여기는 뭐다?
본문일치였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가에서 라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라 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보셔야겠죠. 자, 기계학습은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이 줘서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것으로 훈련에 쓰인 데이터 집합을 표현한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너무 뭐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죠. 인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왜? 단순하면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나에는 너무 복잡하면 또 만들어줄 수 없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기계학습 알고리즘 크게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 분류했지요. 지도학습은 입력, 출력, 강학습에서 비지도학습 바람직한 무엇을 출력 정보였죠. 출력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이 되며 강화학습은 보상의 기대값이 어떻게 된다? 최대가 되는 행동을 학습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셨어야 될 문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 문제, 우리 초원에 대한 내용 문제인데 보시면 화자와 임과의 거리 또는 의미 없는 세상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나타낸 시행이에요. 첫어절과 끝어절 쓰라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기의 시적 화자와 같은 심정. 자, 신이나 사마죽골 슬픈 사연의 오로리 아르색 육날 매틀이 은장도 푸른 날름이 인양 배어서 부정 이 머리걸 엮어드릴걸.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초음 봅니다. 손우특가 현대시 1강이었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대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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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여. 그렇습니다. 반복입니다. 문학에서의 반복은 강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를 끝끝내 맞이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다 그 사람이여, 사랑하다 그 사람이여. 역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간절히 부르는 건 누가 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슬피 운다.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건 나예요. 즉,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우리 감정이입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떨어져가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느라. 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떨어져가 나가 앉은 산이란 말. 첫 번째는 님을 하늘에 있다고 본다면 가까운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높은 산이니까. 밤에 님을 땅에 묻었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거리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인데 올드한 문제예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기억은 해두세요.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들어 부르노라. 서름에 겹들어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에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렇습니다. 거리감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내가 죽을 이름이여 돌. 우리가 흔히 망부석설화라 그러죠. 님에 대한 간절한 글을 이야기한 작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4번 문제 볼게요. 공허함을 나타낸 시행을 찾으라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멀구나. 그 문장 찾아야겠지? 첫어절과 끝어절이니까 하늘과 넓구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에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에 대한 모습을 찾아준다는 거. 근데 드러난 연을 찾으래요. 항상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 몇 연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 그렇죠? 여기죠? 님에게 간절한 그리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연과 끝 연이기 때문에 심중의 사람이요. 중에 사랑이요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인해 줄 수 있어야겠지요. 지금까지 이제 자연계학 생도 문제들이었고요. 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조웅전입니다. 그렇죠? 조웅전에 대한 내용인데 기억과 니은이 나타나는 대상을 찾아래요. 전형적인 문학에서의 내용이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데 혼자 초당에서 이 집에 규중절색을 두고 인재를 구한데도 끝내 몰라보는구나. 형상배구의 돌속에 묻힌 줄을 지식 없는 안목이 어찌할리요. 명언에 대하여 풍어를 읊고 노래를 부르는데 안에서 거무가 소리 들렸다. 거무 쭉 나와 있어요.
분명 신통에서 어찌 내었지 노상 걸게 되어 상대를 못하리오 하고 행장의 퉁소를 내어 초당에 앉아 달빛 아래서 굿을 부겨불었다. 위부인과 소조가 퉁소 소리에 놀라 급히 중문을 나와 들으니 그 소리 초당에서 들린데 구름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10년을 공부해 쭉 노래 내용 나옵니다. 자, 지금 어디 있으리요? 소조는 상쾌한 마음이 하늘에 오를 듯하여 문에 비스듬히 서서 그의 거동을 보니 얼굴이 관혹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비범하여 보던 중에 으뜸이라 기뻐하며 말하기를 성인의 다시비 기린이 나고 경화가 남의 영웅이 나더라. 지금 여기서 조웅을 기린과 영웅에 비유합니다. 잠깐 졸았다. 부친이 말하기를 너의 평생 뼈뼈를 데려왔으니 오늘 밤 가연을 잊지 말아라. 준비 집 없는다고 또 나그네에게 한번 가면 만나기 어려우라. 비현실적인 요소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복선의 의미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솔직히 답은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절세가 규중에 이쁜 여자 누구야? 소조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인재 누구야? 조웅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내용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문법 문제인데 의문의 변동의 종류를 쓰라 했어요. 변동은 크게 4개 있었죠. 우리 교체, 축약, 단락, 첨가했습니다. 이걸 쓰라는 얘기죠. 자, 티귿이 디귿된 건 뭡니까? 우리 음절의 끝소리고 디귿이 히읗만 디귿된 건 뭐였어요? 우리 거센 소리 대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 끝은 뭐가 되는 거야? 교체가 되는 거고요. 숫자는 뭐가 돼요? 거센 소리는 우리 축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머리에 들어가 있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 부속 건물 관리와 관련 협상입니다. 물음 답하셔 쭉 정리되어 있어요.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이 협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의 제안이 시작되는 담당자 의견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이야. 중요한 건 뭐냐? 들어갈 내용의 제안이 시작되는 담당자의 의견이야. 내용 볼게요. 웅비관을 근대 건축문화유산을 지정하고 시청에서 웅비가 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웅비관을 지역 만세운동 기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공휴일에만 개방하기로 합니다. 시장 안내와 사전 안내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웅비관을 제외한 다른 학교 시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갈 내용이야. 자, 그 다음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지금 누구 이야기하면 돼? 담당자잖아요. 그렇죠? 담당자 의견만 잘 읽어보면 되겠죠? 쭉 보시면 자, 담당자 출입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읽어봤네요. 자, 그러면 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으로 기념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을 수용해 드릴 것과 별개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준대잖아요. 기념관 취지를 맞게 교실 공간도 일제강점기 시대 교실의 모습을 반영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잖아. 그렇죠? 본문의 의도에 맞게 기억하세요. 항상 약수로 조건을 찾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내용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어떨까요? 가 답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쵸? 자, 기념관 그다음에 어떨까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3일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